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도 쾌청하고 투명한 하늘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하늘빛 속 강한 자외선과 오존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폭염주의보도 이어지면서 오늘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7월 26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포천의 한 야산에 수년째 방치된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어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증개축으로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몰랐어도 책임이 있는데 대처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국내 첫 국립책박물관이 송파구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노점은 철거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서북부 최대 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등과 고양시 격전이 예상됩니다. 포천시의 한 야산에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년째 쌓여온 쓰레기인데 이 관할 지자체는 일단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 환경 오염은 물론 화재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사태의 심각성을 살펴봅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야산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유 기자 지금 쓰레기 더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쓰레기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제가 지금 이 산처럼 보이는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잠깐 올라와 봤는데요. 예. 제 뒤로도 사실은 이 쓰레기 더미들이 계속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이 엄청나네요. 예, 쓰레기 양이 제가 확인한 결과 한 약 10,000톤 이상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제 키를 한 3배 정도 넘는 높이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이런 쓰레기 언덕이 이 주변에 반경 200~300m 주변에 보면은 아주 가득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재활용 사업장이면 이 쓰레기를 재활용해야지 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쓰레기 재활용 센터가 들어선 건 약 10년 정도 됐는데요. 예, 예,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된 건 지난 2014년도부터입니다. 예, 예, 사업주가 받아서는 안 될 산업 폐기물을 잔뜩 받아서 돈만 챙기고선 손을 뗀 건데요. 네, 종이나 비닐류가 아닌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쌓아놓은 게 보이는데 저런 섬유류들 같은 것들을 들여온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자, 지금 화면으로 딱 봐도 이 미관상은 물론이고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자, 유 기자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쓰레기 위로 이제 지붕이 없는 게 지금 보여질 텐데요. 예.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요즘같이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이제 무방비로 노출되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바로 앞에는 한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영평천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악취는 물론 해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 예, 토양 오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재도 자연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1년 동안 4차례나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예, 포천시 환경단체에 따르면 쓰레기 더미 안에는 폐 건전지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다 보면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폭발한다는 주장인데요. 예. 올해 초에도 화재가 추가로 발생한 바 있어 위험성은 여전히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관할 자치단체는 이 뭐 하고 있었답니까? 예,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 이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일일이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한마디로 몰랐다는 건데요. 예, 최근에서야 관련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 주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 쓰레기가 하루 이틀 만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포천시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허가받은 양보다 이곳에 쌓인 불법 쓰레기는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당시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 취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규모가 이렇게 큰데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정말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빨리 쓰레기를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이 대책은 있습니까? 예, 문제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들여와 실속만 챙긴 업자가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과토류 부과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됐지
쓰레기까지 치워야 하냐는 입장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막대한 양의 쓰레기는 포천시가 치워야 합니다. 당연히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화를 키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앞으로 취재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유승한 기자였습니다. 이 배짱 부리는 이 불법 업체도 문제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혈세 낭비하게 생긴 자치단체도 이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연결해봤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내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라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황당한 얘기 같죠? 하지만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법을 악용한 일부 건축업자들의 몰래 불법 증개축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취재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예, 저는 지금 성북구 정릉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진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불법 건축 행위가 벌어졌던 곳이죠. 이 어디가 불법이라는 건지 먼저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이 빌라 앞에 주차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예. 지금 이 바닥 기준으로 보시면 이 경계선 안쪽으로 이 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빌라의 주차 공간이고요. 이 경계선 바깥으로 새롭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예. 이 새롭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부분이 이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 뒷부분까지 한 10평 남짓 정도 됩니다. 예. 입주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새롭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주차면의 돌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주민들은 당연히 이 부분까지를 이 빌라의 주차 공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업자에게 이 부분까지도 좀 주차면을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 이 건축업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함부로 주차면을 그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즉 시유지를 좀 침범을 해서 주차장을 넓게 조성했던 겁니다. 왜 자기 땅도 아닌데 그럴싸하게 주차장을 조성했을까요? 입주민들 중에는 이 집은 주차가 불편하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입주를 결심한 분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예, 이 건축업자 측의 이 황당한 답변을 들은 주민들은 혹시나 본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 바로 측량에 들어갔습니다. 이 측량 결과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새롭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이 10평 남짓한 공간이 예. 바로 시유지였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결과 서류를 들고 바로 구청으로 찾아갔고요. 예. 그래서 이 구청에서는 건축업자에게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배상액을 지급하고 또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을 경우에 예. 자칫하면 주민들이 억울하게 에 대한 세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까지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케이스는 이 주민들이 건축주의 불법 사항을 지자체보다 먼저 알게 됐고 그래서 조치에 나섰던 건데 혹시나 이 주민들이 불법 건축 여부를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어도 주민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이 현행 건축법상 이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 이 불법 건축 행위를 저지른 건축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예. 또는 이 주택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주민들이 모르고 입주했거나 또 입주한 뒤에 이 건축업자가 주민 몰래 불법 증개축을 했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이 책임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불법 건축행위, 특히 주택에서의 불법 건축행위에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게 이 불법 증개축인데요. 예. 이 불법 증개축이 가장 또 빈번하게 성행하는 시기가 바로 이 준공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준공 직후에 일어난 이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았던 몰랐던지 간에 이 주택 소유자에게도 이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어떻게 보면 현행 건축법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관리대장 등 이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입주한 다음에도 혹여나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법 건축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북구 정릉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이 불법 증개축에 대한 이 법률이 어찌 보면
선이 입주자들에게는 꽤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악용하는 나쁜 건축업자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집주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이 적절한 대처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불법 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 건축 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시기는 바로 준공 직후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전에는 건축과, 준공 후에는 주택관리과에서 불법 건축물을 관리합니다. 때문에 준공 직후에 관리가 가장 소홀한 틈을 타 불법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전 건축물 대장과 설계 도면을 확인해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불법 건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정하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를 예방하시려면은 그 이전에 불법 상태인 것들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책임지는 걸로 해서 특약을 꼭 작성을 해놓거나 그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손해배상금을 예정을 하시거나 이런 약정을 하셔야 그 나중에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 건축법상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책임은 건축업자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이 억울하게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건축업자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이행강제금을 이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방법은 많이 제한이 돼 있죠. 철거를 하거나 돈을 내거나. 주민들은 당장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를 그냥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이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지금 당장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악의적이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들의 블랙리스트를 정말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블랙리스트의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 건축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분명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만 그 사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계약을 할 때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막고 관할구청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송파구에 국내 첫 공립책박물관이 건립됩니다. 이 박물관이지만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도서관과 교육실, 소통의 기능까지 있는 복합 공간으로 꾸며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 먼저 서정함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최초로 공립책박물관이 생깁니다. 책박물관은 현재 재건축 중인 가락동 시형아파트 앞당을 기부받아 건립되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2018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책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책박물관 짓는다는 걸 소식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행사에 직접 와보니까 더 기대가 되고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 더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책박물관은 전시 기능의 박물관에 도서관의 기능을 합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구는 책박물관을 전시실 외에도 교육실과 북카페 등을 마련해 서로 소통도 하고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관람층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어린이 체험실을 마련하고 어린 자녀가 체험형 콘텐츠를 경험한 뒤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은 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사색을 함으로써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구는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책 읽는 송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만 있고 사색은 없는 시대에 책박물관이 주민들을 위한 여유로운 사색의 공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이처럼 첫 공립책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일부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생계로 유지해온 노점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천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책박물관 부지 바로 앞입니다. 소박로를 따라 이렇게 노점이 줄지어 있는데요. 책박물관 건립 등으로 인해 노점이 철거돼야 할 상황입니다. 이곳은 송파구 석촌시장입니다. 상가를 마주보고 노점들이 놓여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500여 미터 소박로를 따라 고착형 노점만 100여 곳. 하지만 최근 노점이 철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초등학교와 책박물관, 근린공원이 일대에 들어서면서 폭 8m의 소방도로가 10m로 확장되고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점은 자연스럽게 철거될 마당, 상인들이 막막해지는 이유입니다. 재래생활 활성화한다면서 자꾸 허르려고 하니까네 좀 답답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걱정들이 엄청 많아요. 일부 상인들의 경우 노점 철거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관리와 통제 속에 30년 넘게 영업해온 노점은 그야말로 생활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나이 먹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허당하고 말라고 그랬더니 그나마도 이거를 나가라고 이렇게 다 뜯어버리고 내쫓으니까 마음이 너무 그냥 저거예요. 구청은 노점 철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를 대안으로 송파구 안에 25개의 거리가게를 만들어 50명의 상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명당 1개소, 2명당 1개소에 뭐 영업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은 두 분이 스스로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편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리가게의 수가 작고 하나의 점포를 2명이 같이 써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상인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고양 삼성지구에 들어서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막바지 공사에 접어든 스타필드 고양. 쇼핑몰 외관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35만 제곱미터, 축구장 50개 넓이입니다. 건물에는 창구용 매장과 스포츠 시설, 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3, 40대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호점, 2호점에서 고객들께 반응이 좋았던 MD를 좀 더 저희가 확대했고요. 특히 키즈 관련해서 의류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체험 같은 부분들을 대폭 강화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은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3,200개가 생겨났고 현지 법인안을 통해 매년 24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고양시민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고양시에 돈을 쓰고 간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시세 수입으로 확보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또 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현재 공정률은 90%. 스타필드 고양은 2년 6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내달 24일 정식 개관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요즘처럼 찜통더위가 계속될 때는 야외로 나들이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이럴 때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 감상하시는 것도 좋은 피서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뮤지컬을 주제로 한 독특한 영화제가 중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영화와 뮤지컬이 만나다. 신나는 춤과 노래를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무성 영화와 라이브 공연을 결합한 시카고 1927을 개막작으로 총 31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뮤지컬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신작 영화와 고전 영화 그리고 다양한 영화들을 아우르는 영화제라고 볼 수 있고요. 충무아트센터의 뮤지컬 인프라와 네트워크, 거기에 충무로라는 한국 영화의 상징성이 결합된 그런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라랜드와 올드 재즈, 애니메이션 싱,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뮤지컬 영화제. 충무 아트센터와 명동 CGV, 메가박스 동대문점 등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개최됩니다.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매일 저녁 개최되는 야외 공연에서는 두 번째 달 판소리 춘향가와
관객이 참여하는 라라랜드 퍼포먼스 등이 열려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마니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를 찾은 방문객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0만 번째 방문객 주인공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방문한 51세 이현주 씨로 파주시는 25일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출렁다리 인근 운계폭포에서는 인공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높이 20m의 운계폭포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 폭포수를 보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연중 물줄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개 숙인 현대인들, 요즘 이 대중교통이나 거리에서 심지어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도 이 스마트폰 보느라 이 고개 숙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차창밖 풍경보다 또 옆 사람과의 대화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면야 할 말은 없겠지만 자칫 밑을 보느라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압수를 금지했죠. 또 새 정부는 학교에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행여나 옆 짝꿍의 얼굴도 있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